롯데에게 2019년은 그야말로 악몽 같은 해였다. 롯데는 정규 시즌 144경기에서 겨우 48승을 거두는 데 그쳤다. 정규 시즌 성적은 48승 93패 3무, 승률 340로 당연히 리그 최하위를 기록했다. 모든 팀이 우승을 목표로 하는 리그에서 최하위에 머문 것은 분명 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이로 인해 한 줄기 희망을 얻을 수 있다. 바로 다음 시즌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 지명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현재는 사라진 제도지만 당시에는 1차 지명 제도가 존재했다. 전년도 최하위였던 롯데는 전국 단위 1차 지명권을 얻었고 팀의 최대 과제였던 포수 보강을 위해 장안고 출신의 손성빈을 선택했다. 손성빈은 여전히 롯데 안방의 미래를 이끌 주요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이미 상무에서 군 복무를 마쳤으며 지난해 86경기에 출전해 타율 197, 6홈런, 21타점을 기록하며 1군에서 중요한 경험을 쌓았다. 또한 롯데는 2021 K보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 지명권을 행사해 당시 고교 최대 유망주로 손꼽히던 강릉고 좌완 투수 김진욱을 지명했다. 김진욱은 아직 완전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난해 5선발로 19경기에 나서 84 3분의 2이닝을 소화하며 4승 3패 평균 자책점 5.31을 기록,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원래 상무 입대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왼쪽 팔꿈치 통증으로 인해 입대를 미루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다만 시즌 개막전 출전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그는 벌써부터 찰리 반즈, 터커 데이비슨, 박세용에 이은 4선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어 롯데는 2라운드에서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했던 야수 최대여 덕수고 출신 나승엽을 지명하는 과감한 선택을 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최고의 선택이었다. 나승엽은 역대 야수 최고 계약금 타이인 5억 원을 받고 롯데 유니폼을 입었다. 프로 첫 시즌을 마친 뒤 상무에 입대한 그는 지난해 롯데로 복귀해 121경기에 출전, 타율 312, 7홈런, 66타점을 기록하며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었다. 롯데는 이외에도 3라운드에서 경남고 투수 김창훈, 4라운드에서 라운고 투수 송재영, 5라운드에서 야탑고 투수 우광훈, 6라운드에서 강릉영동대 투수 정우준, 7라운드에서 개성고 투수 이병준, 8라운드에서 서울고 투수 최호인, 9라운드에서 제물포고 투수 김정주, 10라운드에서 부경고 투수 권동현을 각각 지명하며 팀 전력을 보강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중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된 선수가 2명이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롯데는 지난해 3월 LG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내야수 손호영을 영입하며 우한 사이드암 유망주 우광훈을 내줬다. 우광훈은 시속 150km에 달하는 강속구로 주목받던 선수였다. 롯데가 손해를 본 거래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손호영이 102경기에서 타율 317, 18홈런, 78타점, 7도루로 맹활약하며 트레이드 평가는 완전히 뒤집혔다. 지난해 11월에는 두산과 대형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롯데는 우한 투수 정철원과 내야수 전민재를 영입하는 대가로 외야수 김민석과 추재현, 그리고 우한 강속구 투수 최우인을 내줬다. 3대2 트레이드였다. 최우인은 아직 1군 등판 기록은 없으나 최고 구속 154km의 강속구를 던지는 유망주로 높은 기대를 받고 있다. 물론 시즌이 시작되지 않은 만큼 양 팀의 트레이드 손익을 논하기엔 이르다. 그러나 결과와 관계없이 롯데에게 필요한 트레이드였음은 분명하다. 불펜 보강과 유격수 자원 확보가 절실했던 만큼 유망주 출혈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최하위의 유산은 생각보다 크다. 롯데는 2021 K보 신인 1차 지명과 드래프트에서 지명한 선수들로 미래를 준비하는 동시에 이들을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해 효과적인 전력 보강을 이뤘다. 또한 좌완 투수 송재영은 지난해 8월 1일 인천 세스지전에서 3분의 2이닝 동안 삼진 2개를 잡아내며 무실점으로 호투. 데뷔 첫 세이브를 기록하며 롯데 좌완 불펜의 미래로 주목받고 있다. 우한 투수 이병준 또한 지난해 울산에서 열린 교육리그에서
LG를 상대로 6이닝 동안 무사사구 3피안타 9탈3진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유망 선발 자원으로 급부상했다. 이러한 점에서 역대급 드래프트로 남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포수 공격력 최하위 롯데, 유강남 반등 정복은 손성빈 성장 가능할까? 롯데 자이언츠는 2024 시즌에도 포수 문제로 고민이 깊었다. 포수진의 부진만이 포스트 시즌 진출 실패의 원인은 아니었지만 포수들의 활약이 부족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었다. 2024 시즌 롯데 포수진이 선발로 출전했을 때의 타율은 0.198에 불과했다. 이는 리그 평균인 0.26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였다. 리그 전체에 불었던 강력한 타고 투저 흐름이 롯데를 비켜간 모양새였다. 타율뿐만 아니라 다른 지표도 저조했다. 타점은 리그 최저였고 OPS는 0.578에 그쳤다. 리그 평균 선발 포수 OPS가 0.724라는 점을 고려하면 롯데 포수진의 공격력은 팀 전력에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 롯데로서는 주전 포수로 제 역할을 해줘야 했던 유강남의 부진이 뼈아팠다. 유강남은 52경기에서 타율 0.191, 136타수 26안타, 5홈런, 20타점, OPS 0.599라는 초라한 성적을 남겼다. 게다가 지난 6월 16일 LG 트윈스전 이후 부상으로 시즌을 조기에 접어야 했다. 유강남은 2015 시즌 LG에서 주전 포수 자리를 차지한 이후 처음으로 100경기 미만만 출전하며 금강불개 포수라는 명성에 금이 갔다. 롯데는 2017 시즌 종료 후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강민호가 삼성 라이온즈로 FA 이적한 뒤 매년 포수 포지션이 약점으로 꼽혀왔다. 2023 시즌을 앞두고 유강남을 4년 총액 80억 원에 영입하며 문제 해결을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 기대에 못 미쳤다. 유강남은 2023 시즌 롯데에서 121경기에 출전해 타율 0.261, 352타수 92안타, 10홈런, 55타점, OPS 0.726을 기록했다. 하지만 몸값과 팀 내 비중을 고려하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성적이었다. 2024 시즌 유강남의 성적은 더욱 실망스러웠다. 그의 부진으로 인해 롯데의 외부 FA 영입 실패 사례가 또 하나 추가된 모습이 됐다. 그럼에도 2025 시즌 롯데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유강남의 활약이 필수적이다. 롯데는 2024 시즌 종료 후 스토브리그에서 2022 시즌 신인왕에 오른 우한 정철원을 트레이드로 영입하며 불펜을 강화했다. 또한 내부 FA였던 마무리 김원중과 세선맨 구승민도 잔류시키는 데 성공했다. 야수 쪽에서는 윤나고왕, 윤동희, 나승엽, 고승민, 황성빈, 라인과 트레이드 성공작 손호영까지 가세하며 팀 체질 개선이 이뤄졌다. 포수진에서 유강남이 반등에 성공한다면 롯데의 야수진은 더 탄탄한 구성을 갖출 것이다. 그러나 유강남의 반등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롯데의 2025 시즌 역시 험난한 여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유강남을 뒷받침할 젊은 포수들의 성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올해 롯데 포수 중 가장 많은 경기에 출전한 1999년생 정보근은 89경기에서 타율 0.226, 133타수 30안타, 2홈런, 7타점을 기록했다. 정보근은 수비면에서 2019년 신인 시절부터 코칭 스태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55경기에서 타율 0.333, 81타수 27안타, 1홈런, 13타점으로 타격에서도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정보근은 지난해 가을 마무리 훈련 기간에 입은 부상으로 수술과 재활을 거치며 올해 스프링 캠프에 참가하지 못했다. 2024 시즌 주춤했던 이유는 이와 무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2025 시즌에는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2021년 1차 지명으로 입단한 유망주 손성빈의 2024 시즌 성적도 아쉬움이 남는다. 그는 86경기에서 타율 0.197, 152타수 30안타, 6홈런, 21타점, OPS 0.653을 기록하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손성빈 역시 부상으로 인해 지난 9월 15일 경기를 끝으로 수술을 받으며
2024 시즌을 조기 종료했다. 내년 1월 중순에 시작되는 대만 스프링 캠프 전까지 정상 컨디션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